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공청회 파동이 한국당과 우리 우파 세력에게 커다란 손해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파 진영이 북한군 개입설에서 이제는 작별해야 됩니다. 지만은 박사는 이제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에 들어가고, 그리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고 그의 주장이 옳다고 믿었던 적지 않은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저는 그분들의 충정과 심리와 또는 애국심을 1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애국심과 충정도 과학적으로 옳은 방법으로 근거가 있고 많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아니하고 허위 주장과 또는 잘못된 근거에 따라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든가 또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게 된다면 자, 그것은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칙적으로 좌파든 우파든 진실에 진실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사실, 근거 없는 이 허위 주장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다면 오히려 모든 일이 그르치게 되고 사회는 더욱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파가 좌파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도덕적인 우월성은 그런 면에서 보다 더 진실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좌파는 5.18, 광우병, 세월호, 사드 이 네 가지 4대 선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려 왔지만 우파는 그 개별 사건마다 진실을 지키려 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 중심을 잡아서 그런 사건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북한군 개입설,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저지른 게릴라전이다. 5.18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지만은 박사가 얘기하는 본인이 얘기하는 논거는 빈약하고 부실하며 비과학적입니다. 특히 저 영상 분석 기법으로 그 북한군 특수군들의 얼굴과 현재의 북한에 있는 여러 관리나 또는 관련자들과 얼굴과 일치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근거 없고 비과학적인 얘기들이라든가. 아니, 우선 탈북자들이 부인하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이 지만은 박사를 고소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시에 북한군 특수군으로 참여를 했다면 내가 당시 나이가 2살, 4살, 11살, 12살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아니, 탈북자들의 주장이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자, 때문에 지만은 박사는 이제는, 근데 지만은 박사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장은 오히려 논거가 확실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6차례나 조사를 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보수 정권에서 실시된 조사가 5차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면 이 5.18 계엄군이 저항하는 시민 세력을 진압한 것의 명분을 훨씬 더 살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보수 정권이나 50 세력이 왜 일부러 그것이 사실이라면 배척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사실이 아닌가 더욱더 의혹을 가지고 조사하고 팠겠죠. 자, 그런데 6차례의 조사 중에서 5차례나 모든 6차례가 다 그러하지만 특히 보수 정권에서 이뤄진 5차례 조사에서 북한군 개입설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결론을 내리고, 자, 우리는 이 5.18과 관련된 이 5.18을 역사적으로 왜곡하고 선동하는 세력에 대한 이 우파 세력의 분노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좌파 세력이 저지르고 있는 5.18 선동 대표적인 5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 2번, 그 문제에 관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탄압. 3번, 대통령부터 나서서 육하 원칙 없이 성폭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선동. 4번, 당시에 시위자들을 태우고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을 해서 경찰관 4명이 사망하게 이른 이런 당시의 버스 운전사에게 내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사형 선고를 이제 와서 뒤집고 자신이 헌법재판소장이 되어보려고 청문회장에서 그 버스 운전자에게 사죄한 김희수 전 대법관의 엉뚱하고 비겁한 행동. 자, 5번, 국군을 학살자로 묘사하는 이 택시 운전사나 화려한 휴가 같은 영화들. 시청자 여러분, 헬기 사격이라고 하는 것은 헬기에서 기관총을 쐈다라는 사람도 없고 그 기관총에 맞아서 죽었다는 사상자들도 없고 관련된 증언도 없고 또 요란하게 굉음을 내며 기관총을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란한 굉음과 함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헬기에서 기관총으로 시민들에게 쐈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중요한 증언자들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과거사 조사위원회라는 것이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조사위원회에 출두한 헬기 조종사들이 무장한 채 출동을 했지만 우리는 사격은 하지 않았다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광주에서 재판이 열리면 공정하게 심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광주라는 곳이 어떤 곳인데 그것의 사실 여부를 심리하려면 많은 관련자들, 주장하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증인신문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반박하는 사람들의 증언도 다 들어야 되는데, 광주라는 지역적 분위기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하자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광주 단체들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많은 증인들이 서울에 왔다 갔다 하기가 문제가 있다, 영향을 받는다, 이런 사실이라면 아니 그러면 중간쯤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광주를 떠난 곳,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떠난 곳, 아니 대전에서 하면 왜 안 됩니까? 자, 그리고 이 성폭행 주장은 헬기 사격만큼이나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구체적인 증언이나 진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18에 즈음을 해서 SNS를 통해서 마치 성폭력이 있었던 것처럼 선동하고 대한민국 국군을 매도했습니다. 제가 문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던 여고생이 군용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회사원이 총을 든 군인들에게 끌려갔다. 평범한 광주의 딸과 누이들의 삶이 짓밟혔고 가족들의 삶까지 함께 무너졌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증언을 하고 관련자들을 고소하고 해서 국가기관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다. 자, 그러면 그 조사 결과를 놓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뭐 사과하든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런 그런 육하 원칙에 따른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느닷없이 SNS로 저런 식의 선동을 하고 마치 이 전쟁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군인들이
이 전쟁 중에 또는 이 군인들이 점령한 마을에서 부녀자들을 강간하는 것이 연상되는 저런 식의 장면 묘사를 대통령이 나서서 SNS에 버젓이 올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저런 주장 직후에 국방부,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합동조사단을 만들어서 조사를 실시해서 발표를 했는데, 자, 그것도 굉장히 엉성하고 부실합니다. 17건의 성폭행 피해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당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17건의 피해 사례가 있다. 아니 이런 엉성하고 부실하고 선동적인 조사 결과를 덥석 받아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됩니다. 헬기 사격 문제에 관해서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이 5.18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자, 5.18이라고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계엄령과 계엄군이라고 하는 국가의 공권력, 그 공권력에 맞선 시민 저항 세력, 시민 저항 세력이 계엄군에게 승복하지 아니하고 계엄군에게 돌을 던지고 계엄군을 자극하고 해서 계엄군이 의당 다시 이른바 이제 반대 조치를 해서 작용과 반작용, 상호작용으로 해서 폭력이 에스컬레이트 되고, 자, 나중에는 자위권 발동 전에는 어떠한 일까지 있었습니까? 시위자들을 태운 버스를 모는 버스 운전사가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돌진했다가 경찰관 4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자, 나중에는 사태가 악화돼서 이 시민군이 광주를 점령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국가의 법과 질서를 세워야 되고 치안을 확보해야 되고 상부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고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걱정을 해야 되는 계엄군으로서 이것은 진압작전은 불가피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사망을 했지만 이 비극적인 사건, 저는 그 죽은 시민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그 유가족들의 슬픔을 저는 달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을 냉철하게 보면 상호작용에 의한 불가피한 충돌의 확대였다. 자, 이런데 일방적으로 국군과 계엄군을 시민을 학살한 학살자로 매도하는 좌파 단체들의 영화들, 자, 김희수 전 대법관에 관한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결론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북한군 개입설은 잊어야 한다. 작별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지만원 박사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에 들어가고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만원 박사를 지지하고 지만원 박사의 주장에 동조했던 많은 충정과 애고심과 나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시민들은, 자, 이제는 북한군 개입설을 잊어버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18 5대 선동, 이 문재인 좌파 세력의 5.18 선동에 맞서서 싸우고 이것을 공격하는 그런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